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렇게 느낀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 막상 나 혼자 남은 느낌이야. 이거 결코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자기 삶은 놓치고 노후가 되어서는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착각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조금씩 바꿔서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 자식만 바라보면서 정작 자신은 뒷전이었던 적 없으신가요? 혹은 자식에게 좋은 걸 다 해주면 그게 곧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적은요? 괜찮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도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다룰 3가지 착각은 단순히 이런 실수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관계, 건강, 재정, 모든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착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애틋하게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되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 건강, 심지어 취미까지 포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식만 바라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외로운 느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부모의 약 70%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았다고 답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는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도가 낮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아들, 딸 키우느라 취미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던 분이 계셨어요.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남은 건 집안일과 외로움뿐. 그때서야 나만의 삶을 가져야겠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은 어디로 갔지?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전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간과 취미를 찾는 것이에요.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을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사소한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만들어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사람과의 연결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에 활력을 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벼운 운동이나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노후가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 걸음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돈만 충분히 주면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거야. 사실 경제적 지원은 분명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편안한 집, 필요한 물건을 마련해 주는 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큰 착각이 생기곤 합니다. 돈만 준다고 사랑과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 관심,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연결, 즉 정서적 안정감을 채울 수 없어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아버지는 평생 아들, 딸 학비, 집, 자동차, 심지어 결혼 자금까지 모두 지원했어요. 겉으로는 모든 걸 갖춘 듯 보였지만 막상 아이들은 마음 깊이 부모와의 대화나 공감을 느끼지 못했죠. 결국 부모는 마음이 허전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위해 다 해줬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생각 결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겉으로는 모든 걸 해주었지만 마음 한구석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아닌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아이와의 대화를 늘리고 작은 추억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하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사소한 순간도 좋아요. 그리고 정서적 연결을 위해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부담을 주기보다 오늘 하루 어땠어?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추억도 큰 힘을 줍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보거나 가벼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자식에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경제적 지원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안전과 행복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대화 한 번, 함께한 시간 한 시간, 추억 한 장면이 결국 아이와 부모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어요. 바로 노후 준비는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라는 생각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일도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돈을 모으는 건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며 정작 은퇴 후에는 몸이 아프고 집 밖으로 나갈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경제적 준비는 되어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삶이 공허한 상태가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건강은 괜찮았지만 재정 계획을 미뤄둔 한 부모님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후회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첫 번째로 건강 관리를 챙기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 검진은 아주 작은 투자 같지만 노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처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재정 계획이에요. 지금 있는 자산과 지출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계획을 세우세요. 조금씩 준비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불안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봉사활동. 사람과의 연결은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누구랑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 하나가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결국 노후 준비는 건강, 재정, 인간관계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도 몇 년 뒤 큰 차이가 생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민과 희생이 쌓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 희생이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배우자에게 통제 욕구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배우자에게는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 사례를 보면 평생 자식 교육과 결정을 챙기느라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대신 친구나 외부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죠. 부모는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속상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소통 부족으로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기고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점점 커졌어요. 부모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고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상황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왜 가족은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만 해도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대화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시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는 이렇게 느끼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갈등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이에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한 뒤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표현 방법에 따라 가족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항상 붙어 있으려 하기보다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는 자율성을 주고 배우자와는 개인 시간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결국 가족 내 갈등을 줄이는 핵심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마음의 여유예요. 조금만 시도해도 가족과의 관계가 훨씬 따뜻해지고 부모로서의 삶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부모로 살아오면서 느끼는 착각들은 단순히 실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심리적인 후유증으로 남아 노후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울, 외로움, 그리고 자기 효능감의 저하예요.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은 막상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옳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나이 들수록 점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한 어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된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혼자 보내셨대요. 처음에는 TV를 보거나 가벼운 집안일로 시간을 보내셨지만 점점 외로움이 쌓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혼자가 많아졌네, 내가 살아온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두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네 모임, 취미 클래스, 봉사활동 등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 도와주는 경험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는 취미 생활이에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벼운 운동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취미는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돼요. 세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실버 카페, 건강 프로그램 등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혼자가 아닌 연결된 삶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심리적 후유증과 외로움을 줄이는 핵심은 사람과의 연결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을 밝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야기한 부모 착각들과 그 후유증,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자녀만 바라보던 습관에서 벗어나 내 삶을 조금씩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로 하루 루틴을 조정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라는 작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 몇 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사진을 정리하거나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점검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등을 미리 계획하면 마음이 훨씬 안정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관리가 잘 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벼운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활동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또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 의존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이만 행복하면 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진정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작은 실천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산책 10분, 주 1회 취미 활동, 한 달에 한 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같은 작은 행동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꾸준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걸음씩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바로 작은 행동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모 착각과 그로 인한 후유증,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어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녀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삶이 진정한 노후 행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지만 그 끝에는 종종 외로움과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건강을 챙기고 친구와 사람들과 연결되며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적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처럼 짧은 경험 공유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에요. 자녀가 독립하고 손주가 자라면서 외롭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훨씬 부드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산책 한 번,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한 페이지 책 읽기, 가벼운 스트레칭,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노후는 준비한 만큼, 사랑한 만큼,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긴 만큼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